정낙일 비교표 정리 특강. 안녕하십니까. 에듀윌에서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을 강의하고 있는 정낙일입니다. 자, 오늘은 4강을 공부할 건데요. 오늘 4강은 과세 표준을 공부할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3강은 납세 의무자를 배웠다면 오늘은 4강 과세 표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세 표준도 만만치 않은 내용인데요. 취득세 과세 표준부터 나중에 양도세 과세 표준까지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목마다 공부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과세 표준은 쉽지 않은 공부입니다. 자, 올해에는 2023년도에는요, 여기 나오는 이 과세 표준 중에서 지금 나와 있는 유상 승계취득, 요게, 어떻게 보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득세 과세 표준은 꼭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2023년도에 많이 개정됐다. 유상취득, 무상취득, 이런 부담부증요, 여러 가지가 좀 개정됐습니다. 자, 등록면허세는 기존하고 거의 똑같은데 요거 추가된 게 요게 2023년도에 취득 당시 가액이 조금 추가돼서 신설이 됐고요. 자, 그다음에 재산세는 작년이나 올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는 숫자 같은 게 조금 바뀌었고요. 자, 양도세가 좀 어렵죠. 양도세 과세 표준이 가장 어떻게 보면 공부하실 때 가장 어려운 게 양도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거를 한눈에 이렇게 지금 나왔듯이 교환으로 나갈 거고요. 요거를 가지고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리 취득세부터 보도록 하죠. 자, 취득세는 말 그대로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 표현합니다. 연부 취득, 우리가 연부는 한 번에 준다 나눠서 나눠주는 제도죠. 그러면 연부 금액을 과세 표현하되, 자, 주의할 점,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회 때는 계약보증금 제외로 틀렸고요. 26회 때는 포함, 그래서 맞았기 때문에 계약보증금은 포함,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유상 승계취득은 대가성이 있는 취득인데 앞으로 유상은 사실상 취득가액, 이 사실상 취득가액은 거래 상대방이나 또 제3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득할 때 내 손까지 올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다 포함한 게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생각하면 돼요. 시가 인정액인데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시가 인정액은 매매 사례, 감정,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겠다, 보겠다 이거죠. 아니지만 봐서 시가로 인정한다, 인정하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매매 사례가 있으면 매매 사례, 감정가 있으면 감정가에, 공매가 있으면 공매, 이런 여러 가지 객관성 있는 가격을 시가 인정액으로 하겠다, 이러고 합니다. 그러면 시가 인정액을 언제 쓰냐면 특수관계자 거래예요. 특수관계자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가 인정액을 써요. 만약에 특수관계자도 정당한 거래하면 사실상 취득가액인데 부당거래라면 사실상 취득가액을 불구하고 시가 인정액으로 따져서 세금 부과하겠다. 그 매매 사례, 감정 이런 가격 갖고 따지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차액이 시가 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액이 차액이에요.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시가 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돼야지 부당거래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가족 간의 거래에 있다고 해서 부당거래는 아니고요. 거래가액 차익이 그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면 부당거래 보겠다. 그러면 이제 시가 인정하고요. 이 안에서 차이 나면 정당거래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무조건 특수관계자라고 해서 부당거래로 보는 게 아니라 거래가액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차이가 나면 부당거래를 보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무상 승계취득은요, 대가성이 없는 게 무상인데 대표적으로 이것도 시가 인정액, 이게 올해 추가되죠. 새로 신설된 겁니다. 자, 시가 인정액은 유상취득에 마찬가지로 매매 사례가액, 감정, 공매가액 등으로 하는데 작년보다 증여받을 때 대표적인 게 무상의 증여죠. 증여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작년까지는 증여도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시가 표현액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좀 강화됐어요. 그래서 시가 인정액은 다른 사람들이 거래한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나 감정평가에서 감정, 그다음에 공매나 경매가 되면 그들 가격을 시가 인정액으로 해서 따지겠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이들 가격이 여러 개 있을 때는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속은 작년하고 똑같이 시가 표준액인데 시가 표준액은 시세보다 많이 평가액이 낮춰져 있기 때문에 보통 53%에서 길게는 69%까지 이렇게 단독주택은 약 53% 정도 잡고요. 공동주택은 69% 올해 통계자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낮게 평가이기 때문에 같은 무상이라도 증여는 시가 인정액, 상속은 시가 표준액,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상속을 제외한, 이번에 상속을 제외했는데 시가편액이 1억 원 이하, 이 숫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억 원 이하일 때는 선택권을 주는데 시가 인정액과 시가편액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격을 하겠다. 이때만 선택권을 줘요. 그래서 상속을 제외, 상속은 어차피 다 시가편액으로 하니까 상속을 제외한 시가편액 1억 원 이하 무상취득일 때는 시가편액과 시가편액과 중복됐네요. 시가표준액이나 시가인정액입니다. 시가인정액과 시가편액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격이다 그러는데요. 자, 이거는 좀 수정해서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시가인정액과 시가편액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격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1과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가 인정액으로 하되, 원래는 시가 인정액이 원칙인데 시가 인정액으로 합니다. 다만 시가 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 편액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원칙은 무상취득은 1과 2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시가 인정을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시가 편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부담부 증여는 좀 전에 부담부 증여는 일부가 유상, 일부가 무상 증여이기 때문에 일부 유상 무상입니다. 그러면 채무인수액, 채무인수액은 유상이니까 요 4.13 취득가액, 즉 위에 나와 있는 유상 취득은 4.13 취득가액 요거를 쓰고요. 자, 무상으로 취득할 때는 나머지는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시가 인정액이 나머지입니다. 그러면은 일부 유상과 일부다. 만약에 전체 증여가액 중 채무인수액이 3억이고 그 다음에 증여가 2억이라면 이 3억에 대해서는 4.13 취득가액, 2억에 대해서는 시가인정액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요 3억을 뜻하는 거는 채무인수액을 뜻한 거고요. 나머지 시가인정액에서 채무인수액을 뺀 나머지가 시가인정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원시취득은 처음 취득하는 거죠. 이때 건축물과 개수가 있는데 건축과 개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생각하면 되고요. 법인이 아닌 자가 건물을 건축할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만 취득 당시 시가편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의제취득은 증가한가액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시가편액은 토지는 개별공시가, 주택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이고요. 건물에 대해서는 신축기준가격에 행안부 장관이 제공하는 지수, 이런 지수를 다 곱해서 나오는 게 시가편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취득세에 나와 있는 요 시가 지금 나온 과세 표준이 워낙 오래 많이 좀 개정됐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 이제 등록 면허세로 가겠습니다. 자, 등록 면허세는 등기 당시 가액을 스스로 뭐하라? 신고하라. 신고가액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을 쓰는데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시가 편액이다. 신고하지 않았을 때 무신고, 신고가액이 시가 편액보다 미달됐을 때 그럼 낮게 신고하면 예외적으로 시가 편액을 한다. 그리고 무상 승계취득은 대가성이 없으니까 상속 증여는 시가 편액이다. 그러고 싶네요. 자, 취득 당시 가격으로 한다. 이 취득 당시 가액이 올해 신설된 건데 광업권,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에 대해서 등록을 할 때는 취득 당시 가격으로 하고요. 소유자는 외국인인데 과세 물건을 연부로 취득할 때는 등기 등록할 때는 이때도 취득 당시 가격으로 한다.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제척,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했어요. 경과했으면 취득세는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등기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취득세는 면세점 적용은 50만 원 이하일 때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등기 등록할 때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만 여기 함정인데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으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무슨 가액으로 한다?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 이것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으로 증명된 가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저당권은 경매, 가압류, 가처분 이런 채권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저당권이다, 경매, 가압류, 가처분은 과세 표준이 뭐냐? 채권 금액입니다. 재산권은 부동산 가액, 그리고 전세권은 전세 금액이고요.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 그리고 건수 같은 경우는 말소 등기 이렇게 나옵니다. 한 건당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과세 표준 정리해 주시고요. 특히 저당권, 경매,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 금액, 그리고 전세권은 전세 금액이고요.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인데 요게 함정으로 가끔 나오기 때문에 월임대차 금액은 보증금을 제외한 월세를 뜻하기 때문에 월 임대차 금액이다. 이러고 주의하셔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이었고요. 자, 다음 이제 재산세 과세 표준입니다. 우리 재산세는
과세균 현재 매년 6월 1일이죠.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에 지방세를 부과하려고 시가 편액인데 개인이든 법인이든 단체든 다 시가 편액이에요. 가끔 함정이 법인은 법인장 뭐 그럼 틀리니까요. 개인, 법인, 단체 다 시가 편액입니다. 자, 토지는 시가 편액의 공정시장 가입비율 70%고요. 건축물은 시가 편액의 공정시장 가입비율이 70%다.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둘 다 70%다 생각하면 돼요. 주택은 시가 편액의 공정시장 가입비율인데 60%는 작년 2022년 기준이고요. 아직 2023년 4월 정부에 발표한다는데 아직 발표는 안 돼 있고요. 일단 개정될 수도 있고 개정이 안 될 수 있는데 일단 60%는 작년 걸로 한다면 2022년도는 60%고요. 오늘 강의는 60% 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개정된다면 요거를 참고해서 다시 수정할 수도 있다고 보시고요. 자, 그리고 1세대 1주택자가 시가편에 9억 초과 여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돼요. 그러면 9억 원 이하든 9억 초과든 다 관계없이 1세대 주택자는 공정시장 가입비율이 작년에 45% 인하해서 현재 2022년 기준으로 45%입니다. 만약에 4월에 또 4월이 지났지만 이 4월에 아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발표 예정이고요. 혹시 변수가 있으면 이것도 수정해 줄 건데 주택만 변수가 있다 좀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60% 하는 게 답이 맞지만 개정될 수도 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는 45%다. 개정될 수 있다. 그걸 감안해서 혹시 우리가 중간중간에 세법은 좀 바뀌기 때문에 바뀌면 바뀐 법으로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되면 다시 수정될 것 같고요. 자, 선박은 시가편액, 항공기 시가편액이다. 항상 이 토지, 건축물, 주택은 공정한 시장 가입을 반영한 비율인데 이 비율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에 한해서만 공정 시장 가입 비율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가보죠. 자, 종합부동산세도 과세기준은 현재 6월 1일이고요.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자, 주택은 개인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얼마? 9억 원입니다. 다만 1세대 주택 단독 수요, 그렇죠? 1세대 주택 단독 수요자는 12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공제를 해주고 그 금액에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0보다 작은 경우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다주택자는 9억, 다주택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주택자는 2주택 이상이고 1세대 1주택 단독 수요에 해당했을 때만 12억 더 우대해 준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12억은 1세대 1주택 단독 1인 소유일 때만 12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세대 다주택자는 공시가격에다가 9억 원을 공제한 다음에 공정시장가입비율 60%, 60%도 2022년도 현재 겁니다. 그리고 1세대 단독 수요는요, 공시가격에다가 12억이 되고요. 이제 뺀 상태에서 60% 곱한다. 다만 부부 공동 소유하면 인별당 9억씩 총 18억이 되겠죠. 그럼 공시가격에서 18억을 뺀 다음에 60% 곱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법인은 공시가격에다가 0원이에요. 0원이라는 거는 공제가 없다. 9억 공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9억 공제가 없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고요. 60%를 곱합니다. 그리고 법인은 9억 공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 가입 비율은요, 2023년 상반기니까 정부에서 발표 예정인데 작년 통계는 다 2022년도에는 60% 썼지만 올해는 좀 조정 가능성이 있다 보시고요. 상반기니까 6월 말까지는 조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60%가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관심을 갖고 재산세 공정시장 가입 비율 주택하고 지금 나오는 종부세 공정시장 가입 비율 중 이 주택에 대해서는 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보셔야 됩니다.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개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토지는 개인, 법인 다 합쳐서 종합산 과세가 있는데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에서 5억을 빼고 공정시장 가입비율은 100%다. 작년부터 100%였기 때문에 올해도 100%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별도 합산 과세도 해당 공시가격에 합한 금액에서 80억을 공제해줘요. 그리고 공시가격에서 80억을 뺀 다음에 곱하기 공정시장 가입비율은 100%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토지는 변수가 없습니다. 2023년 확정이 됐는데 요 주택은 공정시장 가입비율만 변수가 있다. 올해는 이 숫자들도 이 납세의무자 숫자도 많이 바뀌고요. 공정시장 가입비율도 개정될 수 있다. 보셔야 됩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여기 나와 있는 과세 표준이었고요. 자, 다음은 이제 양도세로 가겠습니다. 자, 양도세는 과세 표준이 워낙 복잡한데 과세 표준을 구하려면 이런 공식이 필요해요. 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의 필요경비, 줄여서 우리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자, 필요경비라는 걸 마이너스 하면은 양도 차익이 나오고요. 양도 차익에서 오랫동안 보유한 자를 특별히 우대 주자 그래서 장특공을 빼주면 양도 소득금액이 나오고, 양도 소득금액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소한 비용, 많은 건 아니지만 연간 250만 원을 빼주면 과세 표준이 나온다. 그래서 이 지금 나와 있는 과세 표준까지 구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근데 해마다 요 과세 표준까지 구하는 게 이 두 문제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인데 거의 두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가액,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액이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추계조사한다. 우리 토, 건부, 주파, 신기 7가지는요. 다 실질거래가액이 원칙. 다만 실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된다. 인정할 수 없을 때는 매감, 한기라고 해서 매매 사례, 감정, 한산,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요. 주의점은 요건데 한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만 환산하기 때문에 양도가액이 확인이 안 된다고 해서 환산한다 그러면 안 돼요.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이 없다는 게 특징이고요. 취득가액만 환산한다. 그걸 좀 꼭 기억해 주시고요. 환산하는 게 취득가액이다. 그래서 양도가액을 추계조사할 때는 매매 사례, 감정, 건너뛰고 기준시가고요.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는 매매 사례, 감정, 환산 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추계조사하기 때문에 매감, 한기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실질거래가액에 필요경비에 포함 여부가 있는데 포함되는 비용과 포함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 취득할 때는 취득세, 취득부대비용, 중개 보수 이런 것들 보유하는 동안에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자본적 지출, 계량비, 법정 소송이 있어서 소송 비용, 개발에 따른 개발 부담금, 사방 사업 비용, 직접 양도 관련 비용, 명도 비용이라든지 구매대체권, 매각, 차손 등 이런 것들은 다 포함되는 비용이에요. 근데 불포함되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수익적 지출, 원상회복이나 능률이 주의한 지출 또는 평상시 여러분들이 내는 재산세, 종부세는 아쉽게도 경비 처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상속받고 증여받을 때 무상으로 받을 때 상속인이 상속세, 수증자가 증여세 낸 거는 경비 처리가 안 돼요. 자, 그런데 하나 주의할 점 2월 과세, 배우자 직계미속 2월 과세 적용할 때는 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2월 과세 시 부담한 증여세만 공제가 가능하다. 이거 함정으로 최근에 잘 나왔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원래 일반적인 증여세는 경비 처리 안 해주는데 2월 과세를 적용할 때만 공제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평가 차익, 간접 양도 비용도 경비 처리가 안 됩니다. 자, 우리 추계 실거래가액을 할 때는 이렇게 경비 처리가 포함되는 게 있고 불포함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추계조사죠. 추계조사 및 기준시가를 적용할 때는 필요경비는 계략적으로 산출한 공제율을 따지기 때문에 등기된 토지, 건물, 주택 이 세 가지는요. 다 3%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다 3% 적용하고요. 미등기가 되면은 10분의 1을 줄여요. 10분의 1을 줄이면은 그만큼 공제를 덜해주겠죠. 0.3%만 공제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지상권, 연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7%, 상기 이외의 자산은 다 1%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암기해야 될 거는 토지, 건물, 주택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계산공제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장특공이라고 그러죠. 장기부여 특별공제는요. 일단 조건이 등기되고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 세 가지만 됩니다. 자, 이 건물 속에는 주택이 당연히 포함되고요. 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 포함됩니다. 다만 이제 조합원 입주권은 원조합원만 되기 때문에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건 제외한다. 즉 승계 조합원은 장특공을 받을 수 없다. 자, 3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요. 토지 건물은 양도차익의 최저 6%에서 30%까지 최저 3년 보유부터 15년까지 보유하면 이렇게 공제 혜택을 주는데 6에서 30%다.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자는 2021년 개정돼서 양도차익의 20에서 80%까지 가능한데 이때 주의할 점은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따로 따져서 합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4%씩이니까 만약에 내가 3년 보유했다. 3년 보유하면 3, 42, 12% 받겠죠. 그리고 2년 거주했습니다. 그럼 2, 4, 8%가 되면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최소 20%를 공제해줘요. 그래서 최소 20%다. 만약에 10년 보유, 10년 거주했다면 이때는 보유 40에 거주 40이면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미등기 부동산, 국외자산은 배제고요. 특히 국외자산은 장특공이 안 된다는 거 꼭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양도기본제는 등기되고 양도기본제는 연간 250인데 각각이에요.
토건부 기타 단에서 연 250, 주식을 팔 때 250, 그다음에 판상 팔 때 250, 그리고 신탁 수익권 팔 때 연간 250. 그래서 양도세도 워낙 시험을 잘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이 과세 표준이 실질적으로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서나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과세 표준을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 과세 표준이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오늘 강의가 조금 더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과세 표준은 마치고요. 5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세율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은 에듀윌 합격 패스. 학계론 도민법도 에듀윌 합격 패스. 중개사법 공시법도 에듀윌 합격 후 공법 세법 한 번에